천으로면 흥얼거리는 겨울 노래 시고 16입니다. 너를 위해 이 노래를 준비했어. 같이 들어줄 거지? 안 사요. 안 사요. 잘 그렇습니다. 쓰는 사람은 로맨틱, 하지만 받는 사람은 민망틱. 그래도 패러디는 100만 개, 사랑 고백의 신역사를 쓴 영화, 바로 2003년도에 개봉한 영화 러브 액츄얼리죠. 아, 너무 좋아져요. 제가 단순히 크리스마스 배경으로 한 영화라고 해서 이 특종을 준비한 거 아니고, 이 영화 속에는요, 겨울 감성을 마구마구 후벼 파주는, 특히 올드팝을 세련되게 리메이크한 곡들이 많은데요. 자, 먼저 러브 액츄얼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곡 뭡니까? Love, love, love. 듣는 순간 사랑이 막 샘솟아나면서 귀가 호강하는 노래 All You Need Is Love. 아마 이 노래를 들으셨던 분들은 러브 액츄얼리 OST로만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원곡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6070 세대의 한기자님 세대죠. 네? 언니들의 가슴에 불을 지른 방화범들, 바로 전설의 밴드 비틀즈 곡이라는 게 사실이고요. 원곡도 끝내주죠. 이 노래는 1967년에 발매된 비틀즈의 매지컬 미스터리 투어 앨범에 실린 곡으로요. 존 레논이 작곡을 했고요. 영화에서는 결혼식 축가 장면에 나오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정말 세상에서 가장 또 깜찍하고 러블리한 또 이벤트가 아닌가 또 생각이 듭니다. 하세요. 내가 트럼펫 불어줄게. 이렇게 영화 러브 액츄얼리 OST가 꽁꽁 언 젊은이들 심장에 살포시 히터를 틀었다면요, 일본 아주머니들의 쓸쓸한 황혼에 불을 지핀 한드의 OST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한드 빠지는 거. 그렇지. K본부 드라마 겨울연가의 인기는 OST도 일본에서 대박을 터뜨렸는데요. 이 맨 앞에 한마디만 들어도 생각나요. 그러니까. 이 노래는 가수 류가 부른 처음부터 지금까지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데요. 이 노래 덕분에 일본에 강제 진출이 됐고요. 2004년 재팬 골든 디스크 어워드 OST 부분 수상, 일본에서 46회 레코드 대상에서 특별상까지 받으며 지금까지도 꾸준히 일본에서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목부터 나 겨울이야 하고 외치는 이 드라마 있습니다. 바로 2003년도에 M본부에서 방영된 눈사람인데요. 공효진, 조재현, 김래원, 오연수가 주연한 이 드라마는요, 바로 드라마 OST 여왕의 노래 서영은 씨의 혼자가 아닌 나입니다. 목소리를 들으니까 문득 그리워지는 서영은 씨죠. 그녀의 근황을 살짝 소개를 해드리면요. 자, 2006년도에 재미교포이자 분수 엔지니어인 남편과 결혼을 하셨고요. 이 남편이 두바이에서 가장 높은 호텔에 분수를 직접 제작하신 분이고요. 현재 서영은 씨는 한국과 두바이를 오가며 기러기 생활 중이라고 합니다. 너무 친하잖아요, 서영은 씨. 저는 서영은 씨 친하죠. 서영은 씨랑 저랑은 대학 때 시설 정말 좋은 노래방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 영은이 누나가 노래를 하기 시작하면 가수가 왔나 해가지고 옆방 사람들이 다 와서 우리 방을 구경했었던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대단했어요, 진짜. OST만 들어도 그때 드라마 장면도 다 떠오르고 옛날 생각도 나고 그러네요. 첫누르면 흥얼거리는 겨울 노래 짚고 이제 14위입니다. 전무후무 아이돌 최초로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전 세대를 팬으로 만든 국민 그룹 G.O.D. G.O.D의 주옥 같은 노래 중 겨울에 들어야 더 제맛인 노래 소개해드립니다. G.O.D가 데뷔하던 해인 1999년에는 H.O.T, 잭스키스, 신화처럼 반항미를 갖춘 남자 아이돌이 대세였습니다. 그런데 G.O.D는요, 일단 비주얼부터가 흔남 느낌이었고요. 그 당시에는 진짜 얼굴에 애벌레였어요. 타이틀곡도 일명 부모님 전상서 스타일의 어머님께로 전국의 모든 자녀와 부모님을 위로하며 반항기 없는 착한 그룹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님께 이은 G.O.D의 착한 노래 두 번째는요, 촛불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힘내라, 잘하고 있다, 주저앉지 마라, 이렇게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는 가사로요, 부르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힐링되는 촛불 하나, 일명 국민 응원송으로 등극했고요. 이 밖에도 4집 타이틀곡 길에서는요, 미래에 대한 고민에 한숨 쉬는 전 세대에게 공감과 위로를,
특히 이 4집의 134의 14는요. 저는 사실 이런 노래가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러게. 근데 그 G.O.D 멤버 데니의 자작곡입니다. 실제 노래 속에 등장하는 경기도 가평 합한리 134의 14번지는 사회복지시설이 모여있는 꽃동네 바로 옆에 있는 산의 주소라고 합니다. 이 노래를 발표한 후에 실제로 봉사활동을 위해서 꽃동네를 찾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특종은 자신이 혼자라고 느껴지는 분들,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으니까요. G.O.D의 힐링송을 들으면서 올겨울에 한파를 이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하. 계속 허밍하세요. 본인의 운명을 직감한. 자, 때는 1999년 겨울. 어머, 강타 부인 너도 왔니? 당연하지. 전진 조강쳐. 넌 언제부터 와 있었니? 자, 이렇게 그때까지만 해도 아이돌을 오빠라 부를 수 있었던 이들. 서로 좋아하는 오빠들은 달랐지만 이들이 새벽부터 음반 가게 앞에 줄을 서 있던 이유는 바로 하나! SM 엔터테인먼트에서 발매한 캐럴 음반을 사기 위해서였는데요. 좋았지. 자, 지금도 매년 겨울이 되면 소속사 가수들이 같이 뭉쳐가지고 캐럴 음반을 내곤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 시초가 바로 1999년 SM에서 Christmas in smtown.com이라는 이름으로 발매한 캐럴 음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H.O.T, S.E.S, 신화, Fly to the Sky 등 강력한 팬덤을 지닌 인기 아이돌 그룹들이 대거 포진해 있던 SM. 이 모든 그룹이 함께 앨범을 내고 뮤직비디오를 찍었으니 이건 그야말로 팬들에게는 전에 없던 신세계였던 것이었습니다. 자, 모두 다 같이 부른 노래뿐만 아니라 또 팀별로 곡들이 있었으니까 당시 팬들에게는 크리스마스에 찾아온 종합 선물 세트가 따로 없었던 건데요. 이렇게 처음 시도한 캐럴 앨범이 큰 사랑을 받자 SM은 이후에도 창밖을 봐요, 엔젤 아이즈 등 기존의 캐럴을 새롭게 편곡한 곡들을 내세워 꾸준히 캐럴 음반을 발매를 했습니다. 2000년도 초중반에는 SM 외에도 서로 다른 소속사의 가수들이 함께 캐럴 음반을 내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2003년 한 해에만 이승철, 조성모, 장나라, 이수영 등 당대 최고의 가수들이 한 곡씩 노래를 불러 만든 어메이징 크리스마스라는 앨범과 또 박정현, 성시경, 이효리 등이 참여한 옴니버스 캐럴 음반 블루 크리스마스가 발매된 적도 있었습니다. 첫눈 오면 흥얼거리는 겨울 노래 19, 6위 공개합니다. 겨울까지 접수한 감성 마왕. 마왕? 23회 찬바람 불면 부활하는 불멸의 발라드 편에서도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야말로 가을과 겨울 두 계절을 모두 섭렵한 감성 시인, 우리들의 영원한 감성 마왕, 발라드의 대부 이문세 씨입니다. 그의 수많은 명곡 중에 음표 하나하나에서 겨울 감성이 뚝뚝 떨어지는 곡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신인 가수부터 이수영, 성시경까지 수많은 리메이크를 탄생시킨 광화문 영가입니다. 명곡이죠. 명곡이죠. 네. 정동길. 가사가 너무 좋아요. 이제 모두 세월 따라 흔적도 없이 변하였지만 정말 듣기만 해도 가슴에 아려오는 이 곡은요, 1988년 이문세 5집 앨범에 수록된 곡입니다. 헤어진 옛사랑이 그리워 함께 걷던 쓸쓸한 겨울길을 홀로 걸어본다는 얘긴데요. 추억에 잠기시나요? 데이트 장소는 뭐니 해도 광화문이었죠. 뚜벅이 연인들은 두 손 꼭 잡고 한겨울 시린 칼바람 맞아가며 덕수궁 돌담길 그리고 100년을 훌쩍 넘긴 정동교회를 찾곤 했는데요. 바로 그때 그 시절에 소박하고 소중했던 옛사랑과의 추억이 바로 이 노래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첫눈 내리는 날 당신의 푸석푸석 건조해진 감성에 촉촉한 모이스처, 감성 마왕의 발라드 한 곡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자, 첫눈이 오면 흥얼거리는 겨울의 19 2위입니다. 2위, 겨울마다 활짝 피는 꽃노래.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을. 봄하면 0.1초 만에 생각나는 노래가 버스커의 벚꽃 엔딩이라면은 겨울하면 열이면 열 모두 이구동성으로 부른다는 노래, 바로 박효신의 눈의 꽃. 아, 이 아이템 제가 노렸는데 뺏겼어요. 이 눈의 꽃은요, 2004년 겨울 신드롬급의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길거리에 있는 여성들 패션을 최다 무지개 니트 어그부츠로 통일시켰을 뿐만 아니라 밥 먹을래 나랑 꽃벌레, 밥 먹을래 나랑 설레!
라는 숱한 명대사까지 일명 미사페인이라는 신조를 만들어낸 K본부 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의 OST 타이틀곡이었습니다. 2004년 당시 음반 판매는 물론이고 휴대폰 통화 연결음, 벨소리 모바일 서비스를 시작하자마자 엄청난 다운로드를 기록, 휘성, 비, 거미 등 당시 탑 가수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며 큰 인기를 끌었고요. 첫눈 올 때 가장 잘 어울리는 노래 1위, 눈 오는 날 듣기 좋은 노래 1위 등 겨울 노래 관련 설문에서도 왕좌의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고 합니다. 사실상 1위 기사죠. 아마 눈의 꽃이 리메이크 곡이라는 건 다들 아시겠죠? 원곡은 일본 발라드계의 디바 나카시마 미카가 2003년에 발표한 유키노 하나로요. 원곡 역시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의 20대 남녀가 뽑은 가장 좋아하는 윈터송 탑 10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저는 나카시마 미카라는 가수를 이 노래 때문에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보통 리메이크 충격이었어요. 하면은 그 원작자를 넘기 쉽지가 않은데 박효신 씨는 제가 봤을 때 넘었어요. 예, 그 느낌 자체를 넘었고요. 뭐 저희 그 여성분들 중에 팬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저도 좋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1위 같은 2위 기사를 봤고요. 자기 거 할 때만 이런 말해. 사실상 입이 잘 들었고요. 네네. 자, 그럼 이제 1위 후보를 소개해 주시죠. 겨울 남자로 다시 태어난 능력자. 겨울을 씹어먹은 메가히트 팝. 제 아시죠? 특종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너를 나만의 여자로 만들겠다는 꿈이 생긴 거야. 검은 고양이 내로 귀여운 나의 친구는 검은 고양이. 바나나 everybody dance. 춤을 춰는 모든 걸 잊고 음악 속에 숨을 맞춰라. 두 분이 이렇게 이게- 열정적으로 좋아해 주시는 거 보니까 이게 1위가 확실하네요. 아니요, 19위를 위로하는 거죠. 그래요? 산소가 없어져 산소가. 1995년 데뷔 이후에 나 어릴 적 꿈, 검은 고양이, 선택, 트위스트 킹, 빠르고 신나는 댄스곡을 여름에 발표하며 여름 하면 떠오르는 그룹이 된 터보. 이런 그들이요. 이 단 한 곡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자타공인 겨울 남자들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나의 지에 숨어서 아, 이 노래 좋아. 바람을 피우며 나 이 안무도였었어. 잠을 자고 있잖아. 겨울만 되면 떠나간 옛사랑에 대한 회상에 젖게 만드는 노래 터보의 회상은 1997년 10월에 발표된 터보의 3집 Born Again에 수록된 노래고요. 가요 프로그램에서 8주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1997년 겨울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고요. 이 덕분에 터보는 겨울남자란 새로운 타이틀을 얻게 됐습니다. 이렇게 회상이 터보를 겨울남자로 다시 태어나게 했다면 이 곡은 아예 쐐기를 쾅쾅 박았습니다. 나비가 날아다니는 하얀 꽃송이. 터보의 4집 앨범 수록곡이었죠. 화이트 러브, 스키장에서인데요. 눈처럼 순수한 사랑, 화이트 러브에 대한 가사가 돋보이는 이 곡 스키장에서 스키 타며 듣기에 딱 좋은 이 노래는 터보는 겨울 음악이다라는 공식을 확실하게 각인시켰습니다. 자, 터보 샌데요. 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1위 후보 포장은 잘해. 팝입니다. 팝. 배순탁이 제일 좋아하는 팝입니다. 일단 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겨울뿐 아니라 5대양 6대주의 겨울까지 몽땅 접수한 메가 히트 오브 더 메가 히트 팝. 무려 22년의 겨울을 평정한 불멸의 겨울송. 뭔가 뭘 얘기할 거야? 선물 보따리 생각나. 뭘 얘기할 거예요, 여기서? 그녀가 생각난다. 금발, 풍만한 몸매, 간드러지면서도 허스키한 목소리, 마지막으로 캐럴하면 떠오르는 팝의 여왕, 바로 머라이어 캐리의 메가 히트송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baby입니다. 이 도입부 이거 신나. R&B 스타일. 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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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자, 모두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도 전현무 기자의 1위로 끝이 나고 하네요.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아 진짜. 1994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22년 동안을 마치 세상 나 혼자 캐럴인 마냥 겨울이면 길보드를 다 점령하는 글로벌 캐럴이죠. 이 노래가 거리에 울려 퍼지기 시작해야 크리스마스구나 맞아. 할 정도로 겨울 알림송이죠.
인정.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아, 좋다. 다시 들어도 좋다. 이거는 진짜 한 20년 돼도 이게 제일 핫한 것 같아. 질리지가 않아. 질리지가 않아. 근데 이 전설의 겨울 레전드를 잠시 움찔하게 만든 괴물 히트곡이 탄생했으니 이 노래 세지. 이 노래 세지. 아, 이 노래도 진짜. 냅둬 유, 냅둬 유. 자, 바로 2014년 겨울을 엘사리로 격하게 물들였던 나준이의 53번째 장편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의 OST Let It Go입니다. 어린이들뿐 아니라 어른들의 입에서까지 한겨울 입김처럼 마구 뿜어져 나오는 노래죠. 당시 Let It Go는 국내 온라인 음악 사이트 전체에서 외국어로 된 노래 최초로 차트 1위에 올랐던 어마무시한 기록도 세웠고요. 이런 가공할 만한 Let It Go의 인기는 효린, 띠아, 이혜리, 손승연, 은가은 등 Let It Go 커버 영상 릴레이로 이어졌는데요. 이 중에서도 손승연의 이 커버 영상은 미국의 연예 매체인 이땡이 발표한 전 세계 Let It Go 커버 영상 탑 10 중에 10위에 안착하며 우리나라 가수의 위엄을 세계에 떨쳤습니다. 아, 그런 또 일이 있었군요. 자, 네. 겨울이면 꼭 들어야 할 윈터송 19, 14위 공개입니다. 응답하라 겨울 추억 소환성. 지방 출신 대학생들의 좌충우돌 서울살이를 그린 응답하라 1994. 제가 또 카메오 출연했었던 아주 명작. 그 연기가 어색하다고 당시 PD가 많이 불호령을 내렸던. 나올 때까지 했구나, 나올 때. 드라마만큼이나 인기가 많았던 게 있습니다. 바로 리메이크한 OST. 장철웅 씨의 서울 이곳은이라는 곡은 로이킴이, 손지창, 김민종 더블로의 노래 너만을 느끼면은 정우, 유연석, 손호준 씨가 불러서 큰 화제가 됐는데요.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응답하라 1994의 넘버원 OST 하면 바로 이 곡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지 모두가 응사에서 잊지 못할 명장면, 나정이를 향한 쓰레기의 키스 장면. 이때 이 곡이 흘러나오면서 두 사람의 러브라인을 더욱 두근두근하게 만들어줬습니다. OST 장인이자 고막 남친 성시경 씨가 부른 너에게는요, 공개되자마자 각종 음원 사이트 1위를 올킬하며 팬들은 2013년 겨울은 성시경의 너에게로 시작해서 너에게로 끝났다라고 표현했을 정도입니다. 뭐 이 곡도 정말 좋은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원곡이 너무 좋아서. 또 좋죠. 그때 사실 노래 중에 이렇게 정말 팬들, 골수 팬들만 좋아하는 어떤 노래였었던 것 같아요. 그 원곡은 90년대 문화대통령 서태지와 아이들이 1993년에 발표한 2집 앨범 수록곡 너에게인데요. 서태지 씨는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곡 리메이크를 허락하지 않기로 유명한데 이 너에게는 리메이크 가수가 성시경 씨였기 때문에 허락을 한 거라고 합니다. 행사로 너에게 리메이크곡 음원이 출시되자 서태지 씨는 직접 자필 편지까지 썼는데 팬들과의 추억이 많은 곡인데 당시 우리의 모습이 떠오른다며 감미로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준 성시경 씨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겨울이면 꼭 들어야 할 윈터송 19, 6위 공개합니다. 세계를 감동시킨 얼음꽃 한 송이. 이번 특종은 재미있는 영상을 먼저 준비했습니다. 울먹입니다. 아저씨는 웬만하면 안 울거든요. 안 울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듣는 순간 네. 누군지도 모르는데 반응이 저렇게 오는 거잖아요. 저 누군지를 몰라요. 가사 뜻도 모를 거 아니에요? 가사 뜻도 몰라요. It's so beautiful. Oh my god. 대체 이 곡은 어떤 곡일까요? 맞춰보세요. 조수미, 소향, 뭐 약간 그런 어떤 그 소프라노의 버금갈 만한 어떤 그런 창법. 조수미? 뭐야? 소향, 조수미. 자, 이 중에 조수미! 조수미! 이승철. 자, 이 곡의 주인공. 둘 중에 한 명 맞는 줄 알았잖아요. 이 곡의 주인공은 이름 대신 신이라 불리는 사나이 박효신 씨입니다. 나 생각했는데 사실. 에이, 그런 말 누가 못합니까? 생각했는데. 음색 깡패야.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당시에 박효신 씨가
청와대에서 특별 공연을 하며 더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흐뭇한 표정 보이시나요? 아, 좋아하잖아. 저런 표정이 쉽게 안 나옵니다. 그치, 음악 들으면 본인이 좋은 거 아는 거죠. 자, 이렇게 대한민국 대표 가수로 우뚝 선 박효신 씨는요, 특히나 눈의 꽃, 좋은 사람, 바보, 겨울과 어울리는 수많은 명곡을 발표했습니다. 그중에서도 2014년에 발표한 야생화는요, 50인조 오케스트라의 감성적이고 풍부한 반주와 박효신 씨만의 압도적인 고음과 성량으로 채워진 곡인데요. 무엇보다 이 곡이 더욱 명곡으로 더 느껴지는 이유는요, 박효신 씨가 직접 작사, 작곡한 곡이라는 점인데요. 자신이 힘들었던 시절의 심경을 고스란히 담았고요. 긴 겨울을 이겨내고 봄을 기다려 다시금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겠다는 의지와 희망을 담은 노래입니다라고 밝혀서 팬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줬습니다. 정말 이 얘기를 네. 듣고 보니까 이 노래라면 가사를 몰라도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프리한 식구 반고정 데스크 배순탁이 소개해드립니다. 겨울이면 꼭 들어야 할 윈터송 19, 5위 공개해주세요. 전 배. 아 뭐야? 정말 궁합 안 맞아 정말. 상위권 진입을 축하드립니다. 퇴근했네요.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까지 가요계를 완전히 씹어먹은 걸그룹. 항상 내 곁에 있어줘 약속해줘. 바로 핑클입니다. 핑클. 위험 돋는 핑클의 윈터송 중에서도 가장 많이 흘러나오는 불멸의 곡. 바로 이 노래. 하늘 모두 내려. 만난 지 1주년이 된 연인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로 아재인 제 마음에도 연애 세포가 마구 피어나기도 합니다. 야 정말 대동단결했다고. 핑클의 얼굴들이 떠오르네요. 진짜 이 노래 알아? 핑클은 제가 알 수밖에 없는 게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가요 전문가는 누구냐면요. 임진모. 대국남. 대국남. 그 해당 연도에 군대에 있었던 친구들. 네. 정답. 네. 맞아. 무한반복하지, 무한반복. 1999년 11월 군대에 있었어요. 그래요? 네네네. 그리고 핑클이 왔었는데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난리 나죠. 네, 그래가지고. 왔었어요? 네, 왔었어요. 그쪽에 와가지고 어마어마한 분인데 거의 미쳤죠, 진짜. 자, 그런데요, 저희가 이 앨범에서 또 주목할 건 2.5집. 지금은 뭐 싱글 앨범도 많지만 이때 이런 개념은 참 생소했었습니다. 3은 아니고 정식 앨범은 아닌 그냥 이렇게 살짝 시즌송. 미니로. 그렇죠. 그렇죠. 미니 앨범 개념이죠. 그렇죠. 자, 게다가 이때 핑클이 화이트로 활동하면서 입었던 룩, 요 깜찍한 체크무늬 미니스커트. 뭐 지금 봐도 이쁘죠. 그 당시에 동대문 시장 일대를 이 치마로 통일시켰어요. 네, 저 체크무늬 휴가 나가서 봤어요. 전 제대하고 복학해서 돌아왔을 때가 2000년이었는데 딱 학교 왔더니 모든 여학생들이 저 치마를 입고 있더라고요. 유행이었죠. 핑클 치마라고. 네. 올겨울이 다 가기 전에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핑클의 화이트 들으면서 사랑을 꽃피우시기 바랍니다. 겨울이면 꼭 들어야 할 윈터송 19 4위 공연. 뉴 첫눈 연금송의 정체는 2017년 최다 OST 판매량, 사용량 기록, 2017년 단일 음원 전체 스트리밍 1위, 2017년 최단시간 스트리밍 1억 뷰 돌파, 2017 아시아 최대 뮤직 페스티벌 마마 OST 부분 수상곡. 뭐지? 말 그대로 2017년을 아그작 씹어먹은 이 곡의 정체 들어보시죠. 이 노래는 시청률 20% 돌파, 대한민국의 도깨비 열풍을 일으킨 드라마 OST였습니다. 당시 전곡이 국내 음원 차트를 올킬했는데 그걸 견인한 곡이 바로 에일리시의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였습니다. 아, 고은이가 아프니까 나도 아프다. 이 곡은 드라마 도깨비 11화의 엔딩곡으로 첫 등장. 네가 그 도깨비 신도구나.
간신 박중헌이 은탁이 앞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장면이었죠. 이때 이 슬픈 노래로 은탁이와 도깨비의 비극적인 사랑에 소위 떡밥을 던졌었죠. 그런데 이 명곡이 탄생하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는데 도깨비 OST의 작곡을 맡게 된 그룹 로코베리의 코나는 OST계의 신흥 강자로요. 2016년에 신드롬을 일으켰던 K본부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도 참여하며 OST 흥행 보증 수표 작곡가로 불렸는데요. 도깨비 제작진이 그에게 음악을 의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가장 처절하면서도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어주세요. 슬프지만 아름다운 묘한 감정을 표현해야 합니다. 아유, 좀 말이 쉽지 저기 말아도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닌데. 저희 주문이 약간 그 러브 스토리 그 주문 정도 아닐까요? 슬프지만 아름답고 찬하지만 애잔하면서 희망적이고 되게 어려운 주문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코나는 이 주문을 받고요. 고심 끝에 무려 12곡을 제시했지만 모두 거절. 그리고 최종적으로 곡을 선택받고도 거기에 7번의 수정 작업을 거쳐서 지금의 곡이 탄생했다고 하고요. 당시 녹음을 하기로 했던 에일리 씨가 쓰러질 정도로 아파서 녹음도 몇 차례 쉬어가며 진행했다는데요. 올겨울에도 여전히 차트에 올라 도깨비 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이 곡. 앞으로도 도깨비처럼 불멸하는 OST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가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매년 이제 겨울이 되면은 쭉쭉 차트에 올라올 정말 효자곡입니다. 머라이어 캐리가 1년에 5억씩 꽂힌대잖아요.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5억씩 꽂힌대. 5억씩. 1년 꽂힌다 이런 표현. 아, 예, 죄송합니다. 음악평론가인데 되게 하나만 하는 얘기를 이 레퍼토리를 평생을 맡고 있어요. 근데 진짜 이번 크리스마스에서도 머라이어 캐리 노래가 들리니까 저 그 생각 들긴 들더라고요. 야, 이 사람은 뭐 연금이고 뭐고 필요 없다. 그거 머라이어 캐리가 작곡한 거예요. 아, 심지어? 아이고야. 그래서 꽂히는 거예요. 짠짜자자잔 짜자잔 바로 그냥 그 생각 나잖아. 진짜 그걸 대체할 노래가 없더라고. 그러면 겨울이면 꼭 들어야 할 윈터송 19 한 기자님의 특종 들어보겠습니다. 시즌송계의 영원한 스테디셀러, 그 남자의 마지막 크리스마스.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노래가 있습니다. 해마다 12월 25일만 되면 전 세계 음원 차트를 역주행하는 불멸의 시즌송. 이건 뭐 가사 많이 알죠, 다들. 바로 영국의 전설적인 팝 듀오 웸의 라스트 크리스마스입니다. 1984년 첫 발표된 이후 그야말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테일러 스위프트, 힐러리 더프, 아리아나 그란데 등 최고의 아티스트들이 리메이크하면서 이제 더 이상 웸만의 노래가 아니다라는 우스갯소리까지 생겼는데요. 그런데 이 노래는 아는 사람만 안다는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부드럽고 밝은 멜로디 때문에 모두가 훈훈하고 따뜻한 시즌송으로 알고 있는 이 곡이 알고 보면 실연송이었다는데요. Last Christmas, 지난 크리스마스에 I gave you my heart, 나는 마음을 주었지만 But the very next day, 하루 다음 날에 You gave it away. 오상식 씨인 줄 알았어요. 부모님 박수인가요? 그리고 왜 이보이면 이어동사죠. 그렇죠. 그저 대명사인 목적은 가운데 와야 돼. 가운데 와야 돼. 기브 어웨이 이은 안 돼요. 네네네. 아시겠죠? 참 시험들 잘 봤겠다. 자, 라스트 크리스마스에 지난 크리스마스라는 뜻이 담겨 있다면요. 2016년 12월 25일 마지막 크리스마스를 맞게 된 전설의 팝스타가 있습니다. 바로 이 곡의 원곡자인 조지 마이클입니다. 1981년 앤드류 리즐리와 함께 그룹 웸으로 데뷔한 그는요. 수려한 외모와 중저음의 달콤한 목소리로 소녀들의 환호성을 먹고 사는 음악계 엄친아라는 별명까지 득템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솔로 데뷔 앨범인 페이스에는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른 곡이 무려 4개나 수록돼 있고요. 진짜 조지 마이클 좋아했거든요. 저도요. 일집 페이스의 빌보드 차트 1위 곡이 4곡 있었다고 그랬죠. 순서대로 페이스, 파더 피겨, 원 모어 트라이, 멍키입니다. 이거 퀴즈 프로가 아니 그게 아니라 그만큼 좋아했다. 아까 실수 좀 많으려고. 오늘은 비교의식을 좀... 네네네. 게다가 음악계 최고 권위의 시상식 그래미 어워드에서 최우수 R&B 보컬상, 1988년 올해의 앨범상 등을 수상하면서 명실상부한 팝의 아이콘으로 등극합니다. 이를 증명하듯 당시 조지 마이클과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을 두고 마이클 대 마이클의 대결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였죠.
실제로 파란 콜라사에서 마이클 잭슨을 광고 모델로 내세우자 그 라이벌인 빨간 콜라사에서는 조지 마이클을 모델로 기용하기도 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화려했던 만큼 그의 삶에는 우여곡절도 참 많았다고 합니다. 2집 솔로 앨범 Listen Without Prejudice 이후 대중성보다 예술적 성과에 집중하면서 음반 제작사와 법정 분쟁까지 벌어졌고요. 그 후 6년간의 긴 공백 끝에 1996년 3집 앨범 올더를 발표했지만 옛 인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마약 관련 구설에도 수없이 오르내리면서 교도소를 들락거리기도 했고요. 또 1988년 동성애자임을 커밍아웃하면서 세상과의 편견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그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겪어야 했던 조지 마이클. 53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과 작별을 고했는데요. 그가 사망한 날은 자신의 대표곡 라스트 크리스마스가 울려 퍼지는 크리스마스 당일이었습니다. 아이고. 이에 전 세계 팬들은 물론 팝스타 마돈나, 엘튼 존 그리고 배우 러셀 크로우까지 조지 마이클의 죽음을 추모하며 전 세계가 슬픔에 잠겼었는데요. 충격이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라스트 크리스마스가요. 매년마다 크리스마스 때 순위에 오르는데 당연히 크리스마스 때 오르는데 그 순위가 계속 올라요. 더 올라요. 2017년에는 심지어 탑5 안에 들었거든요. 영국 차트.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 라스트 크리스마스만큼 수많은 대중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크리스마스 신곡이 잘 안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